안녕하세요.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누가 나한테 나의 인생 드라마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나의 아저씨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였는데 이성균 씨가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느냐라며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실 수사를 받는다는 것, 합법적인 인권 침해 절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의 핸드폰의 비밀을 다 볼 수 있고요. 내가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굉장히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강한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죄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상 인권을 가급적이면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우리 이성균 씨 사건 같은 경우는 다소 아쉬운 점이 많았죠. 3번이나 경찰에 소환당했는데 모두 공개 소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3번째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안전상의 이유 또는 구조상의 이유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그리고 이 사건이 이런 내사 단계부터 유명한 배우가 마약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막 나왔고요. 그래서 이성균 씨가 수사를 받으면서 겪었을 어떤 심적인 고통은 아주 극심했을 거라는 것을 아마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 검사를 통해서도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무혐의 또는 무죄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피의 사실이 알려지고 언론에 나오는 것을 수사기관이 조금 더 신중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실을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에 관련돼서 우리 법률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길래 새로운 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형법 제126조에 보면 피의사실 공표라는 조문에서요. 검찰 등 수사와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들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그걸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적으로 이렇게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천명하고 있는데 모든 어떤 이러한 사실은요,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무슨 이득을 보려고 이런 피의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알렸다 또는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이걸 알렸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수사관들을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예가 극히 적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법 조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반 범죄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헌법적으로 봤을 때는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무죄로 추정받을 원칙도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피의 사실을 공표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에 대해서만 발표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기관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서만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라고 우리 판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판례 태도를 보면은 기본적인 어떤 구조가 좀 떠오르시죠? 알 권리도 보호돼야 되고, 하지만 피의자의 무죄 추정의 원칙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려면 객관적으로 그러한 관심이 정당해야 되고 범죄 혐의 사실이 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입증이 되는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공표해라. 우리 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은 정치적인 어떤 이유랄지 또는 수사기관의 스스로의 어떤 공명심이나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비롯되든지 해서 피의 사실을 좀 무분별하게 공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수사기관 내부 규칙으로 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도록 준칙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찰 수사사건 등에 관한 공보 준칙을 보면요. 원칙적으로 수사사건들은 공개를 금지하도록 딱 천명을 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굉장히 한전적으로 하고 있어요. 범죄 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범죄를 공개해가지고 사람을 피의자를 찾을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막는다든지 또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어서 오보를 바로잡는다든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피의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이 이선균 씨 사건이 이러한 준칙의 내용에 예외 사항으로 공개할 사유에 포섭될 만한 내용이 있나요? 좀 없어 보이죠. 그래서 기자들이 경찰청에 있는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을 애매하게 제대로 못했던 이제 그런 상황도 보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준칙의 내용을 법으로 제정을 해서 아예 명문화하고 이런 거를 어겼을 때 처벌까지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라는 것이 문화예술인의 주장이고요.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 국회의원도 이러한 법을 소위 이선균 방지법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주장되는 이선균 방지법의 가장 핵심 내용은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대상과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이걸 어겼을 경우에는 어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처벌 조항까지 만들어서 그런 일을 근절하자라는 것이 사실은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예인들의 어떤 사생활이나 연예인들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되느냐라는 논의는 상당히 예전부터 와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황색 언론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다라는 비판적인 생각가 많이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선균 방지법이 만들어진다면 피의 사실을 예외적으로 공표하는 요건을 정할 때 아마 정치인이나 공무원들과 같은 진짜 공인과 연예인들과는 약간 차별을 두어서 법이 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지금까지 유돈로우 채널의 김미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